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상담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세 보증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전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전세 보증금이 워낙 급격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으면 기본이 3, 4억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지방에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1억 이상, 2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대출을 또 많이 받으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는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상환은 할 수 없는 사정이 돼서 다른 채무는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 전세자금 대출 그 금액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상담을 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 전세 보증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질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회생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개인회생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게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나 보험 해약 환급금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재산이 산정이 되면 그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 2억이나 되면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그 2억 원이 다 재산으로 잡혀서 2억 원 이상 법원에 변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 개인회생을 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례로 설명드린 이분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지만 법원에서 산정하는 재산은 0원이 됩니다. 2억인데 왜 0원이 되느냐?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법령에는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인데 소액보증금 규모에 해당되는 그 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세무자회생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서민들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에 따라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회생 할 때도 재산에서 빼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요. 서울 같으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까지는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4,300만 원 이하까지는 재산에서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2,300만 원까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해서 재산에서 빼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지역, 시골 지역이죠. 여기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이 2천만 원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분은 1억 5천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2억이라고 했잖아요, 보증금이. 그럼 해당이 안 될까요? 다행히 이 경우에도 법률 규정으로 재산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보다 보증금 규모가 크더라도 면제재산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는 그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분들은 별도로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이라는 걸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액, 서울 같으면 5천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말씀드린 도 면제재산 신청을 하시면 5천만 원은 일단 보증금에서 재산에서 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로 남게 되는 1억 5천만 원, 이거는 왜 0이 되느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질권 설정이라든가 채권 양도 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권이라든가 채권 양도가 없이 그냥 나온 대출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돼요. 그런데 이 별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별채권이라는 것은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둔 은행에서 담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그 금액만큼은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뭐 이사를 갈 때 당연히 집주인이 은행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애초에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질권 설정이라든가 채권 양도를 하고 받으셨다고 하면 역시 이 부분도 재산에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총 보증금이 2억 원인데 5천만 원은 압류금지 재산 또는 면제 재산으로 재산에서 뺄 수가 있고, 나머지 전세자금 대출 질권 설정을 하고 받은 이 대출금은 1억 5천만 원도 역시 재산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의 재산은 0원이 됩니다. 그럼 이분이 다른 재산은 전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한 가지 기준, 이분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에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변제금으로 매달 납부를 하시면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이렇게 보증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뭐 10% 미만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많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그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고민이신 분들은 이 경우의 수가 다양하거든요. 내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하니까요. 전문가와 꼭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